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우리나라가 뭐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예. 뭐 다양한 뭐 규제 이런 게 있어서 선진국 대비 좀 늦춰지고 있는 것이 핀테크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TF팀도 꾸려졌고 여기에서 관련 회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한데 새로운 뉴스들이 또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이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요.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야, 공무원들이 인만들이 모여서 또 뭐 하는 거냐, 탁상 공론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반론이 있어 왔거든요. 네. 왔었고요. 저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생각이 있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등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이제 개최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는요 공무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핀테크 업계라든가 금융업 협회 및 유관기관뿐만 아니라요, 핀테크, ICT 등 해외 법제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니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고요. 또 여기에는 규제 혁신과 혁신 성장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있고요. 기획재정부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뭔가 좀 동력이 좀 실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핀테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본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죠. 네, 핀테크란 건 다 아시다시피 어떤 파이낸스를 얘기하는 F가 들어가, 핀이 들어가고요. 테크놀로지 해갖고 핀테크가 되겠는데 예. 조금 더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최근 기술을 활용하면서요, 편리하고 빠르고 또 싸게 하면서 사용자도 좀 편의성이 높게 프렌들리한 것이 나오면서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어떤 금융시장 내에 뭔가 좀 정체되어 있던 경쟁 요인을 좀 촉진시키기도 하겠고요. 기존에 비효율적으로 제공되거나 아니면 기술력이 없어서 제공을 못하던 것을 좀 새로운 금융 서비스 제공한다. 대표적인 것이 뭐 인공지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이 일일이 하기에는 뭔가 좀 어떤 지식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상당히 뭔가 좀 바이어스될 어떤 정리를 할 텐데 인공지능을 딱 맞춤형 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핀테크의 총화가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인공지능까지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나라에서 핀테크 하면 아무래도 간편결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벌써 3, 4년 전에 주시장에도 풍미했었죠. 네. 저희 삼성페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안 돌아서 답답하지만 애플페이 이런 것도 네. 이렇겠고요. 모바일 관련해서 우리나라 간편결제세가 거의 수십 개 되지 않겠습니까? 국내 대기업들은 다 갖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이것만 갖고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2015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한번 정리가 된 적이 있어요. 예. 그걸 좀 설명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페이먼트, 결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보험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예금 및 대출도 들어가고요. 자본 조달, 자산 관리, 시장 조성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핀테크의 범위로 좀 확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핀테크에서 너무 좁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세계경제 포럼에서 한번 제시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좀 이해할 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의미에서의 핀테크가 실제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8%가 회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P2P가 피어2피어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런 네. 것들이 투자 받고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이 얼마 안 된 줄 알았더니 저도 조사하다 보니까 2005년에 이런 건 전 세계적으로 먼저 좀 시작됐고요. 이런 것들이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금융권들이 해주지 못하던 것들을 민간의 영역이 IT의 발전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했고요.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게 2007년에 시작됐고요. 모바일 성공 같은 게 2007년. 우리나라 요즘 대표적인 것이 톡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써 11년 전에 벌써 전 세계적으로 태동했고요. 모바일 결제가 2009년부터 시작했고요. 블록체인 요즘 우리나라 블록체인 비트코인 열풍은 많이 꺼졌지만 그거에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은 요즘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참고적으로 혹시 자제분들이나 본인들 새로운 전공을 찾는 분들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분야가 블록체인 기술자거든요. 예. 그 연봉 평균이 한 18만 불, 19만 불 나오니까 네. 보통 AI 기술자보다 50%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2008년부터 시작했고요. 크라우드 펀딩도 2009년, 그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벌써 이것도 10년? 대표적인 것이 아마존도 있겠고, 이베이도 있겠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P2P를 통해서 해외 송금 같은 것도 요즘 좀 자유롭게 그렇죠. 좀 많이들 편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심지어는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딩컵 이런 것들이 오히려 뉴욕에 상장까지 하고요. 이런 것들이 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커져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얘기가 나온 김에 P2P에 대해서는 뉴스에서도 이제 간간히 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P2P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커져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글로벌 핀테크 산업 규모가 작년에 381억 달러에서 올해 578억 달러요. 이렇게 많이 급증하는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벌써 우리나라의 핀테크가 앞서 말씀드렸던 3, 4년 전에 딱 삼성페이 시절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글로벌 우리나라도 핀테크에 관한 관심이 보존됐고요. 이미 2017년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벌써 288개의 핀테크 관련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요. 예.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분야별로 보면 지급 결제 관련된 것이 55개. 많은 분들이 각종 쇼핑 사이트만 보더라도 각자 페이가 다 있잖아요. 예. 뭐 쿠팡도 있을 것이고요. 네. 위메프 이런 거 어저께 난리 났던 위메프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뭐 네이버 쇼핑, 네이버 페이 당연히 있겠고 그런 것들이 예. 55개가 있고요. P2P 금융 같은 경우 다음 그림 한번 저희가 확인하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다음 P2P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보면 55개. 그러니까 네. 대표적 8%인가요? 이 다음에도 그림이 하나 더 있죠. 예. 다음 그림 하나 보이죠. 이거 되겠고요. 실제로 뭐 금융 플랫폼이 42개 금융 플랫폼이 있겠고요. 그렇지만 규모는 아직은 그렇게 아주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본금 1억 미만이 19.1%. 그러니까 20개, 10개 중에 한 2개는 자본금 1억 미만이니까 사실 소기업 형태잖아요. 예. 그리고 1억에서 10억 미만이 48%니까요. 거의 10억 미만이 거의 절반 이상 정도 되니까요. 그만큼 아직은 규모가 작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규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하다 보니까 이번 TF에서도 규제를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서 완화시키자라는 게 주 쟁점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하니까 좀 우습잖아요. 그래갖고 KDI 담당자가 더 나와서 전문가가 나와서 이거 직접 보여줬는데요. 네. 이거 KDI 설문조사하러 그 자료 그대로 제가 그 안에 보도자료 들어가서 찾아봐서 어저께 준비해 본 자료가 되겠는데요. KDI 설문조사에 보더라도 핀테크의 또 성장을 막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 요인은 거의 여기도 보더라도 파란 거 있죠. 80% 이상이 과도한 금융 규제라는 거예요. 80%가 차지했고요. 인프라가 미흡하라든가 금융정보 확보 어려움이 한 20% 되겠고요. 또 금융 규제 기업이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정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네. 규제를 안 내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그렇다가 40%, 보통 그렇다가 30% 되니까 70%는 그런 금융 규제가 글로벌 핀테크 산업의 도약에 일단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네. 거네요. 그러면 물론 첫 수를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이번 TF에서 나온 실질적인 방안들이 있습니까? 가장 우리 아마 일상생활에 하는 것은 P2P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예. 또 하나가 모바일 간편 결제를 한도 확대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바일 간편 결제 해봤자 제가 수백만 원 산 적 없거든요. 해봤자 네. 해봤자 3, 40만 원 정도 산 제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200만 원에 한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저도 몰랐던 일이고 아마 많은 분들은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좀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모바일 간편 결제한다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시스템은 정확히 모르지만 공인인증서 없이 보낼 수 있다. 이런 것도 그렇죠. 예. 비밀번호만 누르거나 예. 인증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 하나은행에 갔더니 뭘 하면서 얼마까지는 공인인증서 없이 보내줄 수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얘기 같습니다. 간편 결제하는 걸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지금까지 P2P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카드사라든가 연기금, 공제회 등 금융사들도 P2P 투자로 허용해주고 했다고 하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금융사라든가 핀테크 기업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가 좀 어려웠었나 봐요. 예. 서로 이제 각종 이렇게 밀접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비용 부담 없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번 TF에서 목적으로 삼은 그런 내용들이 되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핀테크 관련 기업들이 지금은 좀 작고 적지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은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핀테크 시장 그리고 핀테크 규제에 대한 완화, 그 변화 속도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부터
약간 애매해지는 게 네. 주식시장으로 이걸 끌고 오면 핀테크 관련주들 이미 시장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개수의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 제가 거냐. 이 부분에 엄청 고민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핀테크 관련주를 제가 어떻게 찾아봤습니다. 네. 그거 그 HTS 들어가도 제가 한 두 군데 HTS를 쓰는데 예. 들어갔더니 핀테크 관련주가 한 50개가 넘습니다. 50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 가장 최근에 나름 대형사에서 네. 찾은 레포트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리고 딱 근거가 있잖아요. 예. 한국투자증권에서요. 은행 핀테크의 세대 교체라는 짧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레포트를 했는데요. 네. 여기 딱 두 개를 적어놨네요. 핀테크 관련 대표 종목으로 KG이니시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물론 내용도 조금 각자 좀 더 찾아보셔야 되겠는데요. 예. 일단 한국투자증권도 나름 대형사잖아요. 네. 그래서 한 대표 종목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그냥 일반적인 그냥 테마주로 분류되는 55개와는 이제 뭔가 성격이 다를 것 같아서 예. 일단 소개해드렸고요. 나 이런 것도 한국에 이렇게 규제도 많은데 잘 모르겠다.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핀테크 관련 주식을 찾겠다 하시는 분은 ETF를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글로벌 핀테크 ETF라는 게 딱 있습니다. 지금. 예. 이게, 심벌이 FINX인데요. 최근 1년 동안에 나스닥이 12% 올랐을 때 거의 2배를 골랐습니다. 예. 물론 요즘 같이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22%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페이팔도 들어가고 스퀘어도 들어가고 수많은 회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전 세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 종목과 함께 이 ETF 지금 보고 계시는 핀X ETF까지 한번 고려해 보신다면 핀테크 투자 전략이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